오늘 이 물건은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4명이 입찰했는데 결국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근데 그 미납 사유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미납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미납을 했다가 나중에서야 대금을 납부한 걸 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이한 사유로 미납을 한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그 미납 사유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미납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령 그거 찾았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납 사유와 해결책을 보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건은 아파트인데요. 소유자가 2명입니다. 각 지분 2분의 1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이 오래전에 공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물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그 선순위 임차인이 지분 2분의 1이 공매에서 매각될 때 배분력으로 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아파트 전체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선순위 임차인은 종전에 그 배당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 약 1억 1,900여만 원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과연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할 부담이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란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낙찰대금 이외에 임차보증금 거의 1억 2천만 원 가까이를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물건의 그 미납자도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미납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미납 사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보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3248입니다. 자, 이 물건은 4차 매각기일 지난 7월 25일입니다. 당시에 그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49%였는데요. 그 당시 4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낙찰자가 2억 2,800여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미납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임차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임차권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임차인 현황자인데요. 임차인은 김희모 씨 한 명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 위에 그 말소 기준 권리 일자를 보면 2022년 6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입일자는 2016년 8월 12일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같은 해 7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당 요구인데요. 배당 요구를 2022년 8월 23일 날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2022년 9월 7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현재 최저가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 현황 자료를 마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등기부 현황 자료인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을 보면 2014년 8월 14일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당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허성모 씨하고 김수모 씨, 지분이 각 2분의 1씩인데요. 자, 이러다가 그 후에 김수모 씨의 지분이 공매가 됩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2021년 1월 13일 날 그 김수모 씨의 지분이 전부 이전이 되는데 이전받은 사람은 원경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이전의 원인은 옆에 보시다시피 공매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김수모 씨의 지분이 공매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원경모 씨가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김수모 씨의 지분이 공매될 당시 선순위 임차인인 김희모 씨가
공매 절차에서 배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 보증금이 1억 1,9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 잔존 보증금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다시 배당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 공매에서 배당 요구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임차인 김희모 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5,065만 9,760원을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아 잔존 보증금은 1억 1,934만 240원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물건은 현재 전체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서 물건 전체가 지금 경매 대상인데, 여기서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판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판례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랬을 때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 변제권은 그로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잔존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임차권은 승계되면서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고 대항력만 유지된 상태에서 승계가 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앞에 지분 2분의 1이 공매가 될 때 이미 배당 요구를 한번 했으니까 그 당시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만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임차권이 존속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이번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우선 변제권이 소멸한 임차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번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1억 1,900여만 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대신 대항력은 살아있으니까 그 보증금의 부담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마저도 이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아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납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건처럼 종전 경매에서 목적물 전부가 경매가 된 게 아니고 일부 지분만 경매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지분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나머지 지분을 포함한 전체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 자,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앞에 지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권 전부가 소멸돼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전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조차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참고가 될 만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어떤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물건의 일부 지분만이 경매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는데요. 잔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항력을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고 살고 있다가 나머지 경매가 되지 않은 다른 지분이 경매가 될 때 다시 또 임차권을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미 배당 요구를 한 앞에 그 지분에 대해서는 소멸할지 몰라도 그 당시 그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지분, 요 다른 지분에는 여전히 우선 변제권이 살아있다,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임차 보증금을 배당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앞에 1차 매각 절차에서는 지분 2분의 1만 공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 그 공매로 매각됐던 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잔존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선 변제권이 살아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법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결론을 이 하급심 판결에만 기초해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판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존속기간 도중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연 임대차 계약을 일부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점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분 2분의 1 경매 절차에서 배당료를 함으로써 우선 면제권이 전체 소멸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을 상실할지 몰라도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낙찰자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미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보다 안전할까요? 우리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애매성이 있을 때는 안전한 쪽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일단 1억 1,900여만 원의 그 잔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입찰 금액을 정해가지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확인해보니까 미납자가 결국 대금을 납부했는데요.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납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권 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전 연습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519 일산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인데요. 현재 최저가가 반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낙찰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